챕터 16. 밤이 찾아왔다. 키라는 토마의 방에서 창밖의 지저분한 마을을 내려다보며 다양한 작업장에서 일꾼들이 마무리 작업을 서두르느라 일으키는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래쪽 도로에서는 부족한 주인이 물통에 담긴 물을 자신의 움막 입구 돌계단에 뿌려댔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려는 의도였지만 별 효과는 없어 보였다. 그보다 가까운 곳에서는 아낙네들이 키라가 조수로 일하던 직물 작업장을 나서고 있었다. 키라는 직물 작업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근무 시간에 맷이 그곳에 있을지 궁금해하며 빙그레 웃었다. 청소일을 맡게 된 맷은 그곳에서 아줌마들의 점심 도시락에 손을 대는 등 친구들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거치적거리기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서 있는 창가에서는 맷이나 막대기가 전혀 안 보였다. 하루 종일 눈에 띄지 않았다. 키라는 어둠이 짙어지고 돌보는 자들이 음식 쟁반을 가져갈 때까지 토마와 함께 기다렸다. 이윽고 건물 전체가 정적에 잠기고 마을의 시끄러운 소리도 사라지자 키라가 제안했다. 토마, 조그만 나무 조각을 가져가는 게 어때? 너의 특별한 그 조각 말이야. 나도 천 조각을 가져가거든. 좋지. 그런데 왜? 나도 확실히 몰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토마는 높은 선반에서 조그만 나무 조각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다른 쪽 주머니에는 나무 열쇠가 들어있었다. 두 사람은 계단을 향해서 불빛이 약한 복도를 함께 걸어갔다. 앞에서 토마가 속삭였다. 쉿. 키라도 조그맣게 속삭였다. 미안해. 지팡이 때문에 소리가 나. 하지만 이게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 그럼 잠깐만. 둘은 벽에서 타오르는 횃불 옆에서 걸음을 멈췄다. 토마는 느슨한 셔츠 가장자리를 길게 찢어내더니 키라의 지팡이 끝을 조심스럽게 감았다. 그러자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나무 지팡이 소리가 많이 작아졌다. 키라와 토마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서 조의 방문 앞으로 갔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주변에는 계속 정적만 감돌았다. 키라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봤다. 하지만 천조각은 아무런 경고도 보내지 않았다. 키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토마는 커다란 열쇠를 구멍에 조용히 밀어넣고 돌려서 문을 열었다. 키라는 숨을 죽였다. 밤이 되면 돌보는 자가 방에서 아이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창문에서 들어온 희미한 달빛이 뿌옇게 밝힌 방 안에는 조그만 침대 하나와 깊은 잠에 빠져든 여자아이 한 명뿐이었다. 토마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나는 방에서 문에서 방을 볼게. 저 애는 너를 알아. 적어도 네 목소리는 알지. 그러니까 네가 깨워. 키라는 침대로 가서 한쪽에 걸터앉고 지팡이를 옆에 세워놓았다. 그런 다음 조의 자그마한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나직하게 말했다. 조. 기다린 머리를 따놓은 조그만 머리가 움직였다. 잠시 후 아이가 두 눈을 뜨고 깜짝 놀라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안 돼, 싫어. 아이는 소리치며 키라의 손을 밀쳤다. 쉿, 나야. 기억나니? 문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나눈 사람이야. 겁내지 마. 엄마 보고 싶어. 아이가 흐느꼈다. 아주 어린 아이였다. 맷보다도 훨씬 어렸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같은 아이였다. 키라는 넘치는 힘으로 노래하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겁에 질린 이 조그만 아이에게서 그런 노래가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키라는 아이를 안아 무릎에 앉히고 이리저리 흔들어주며 달랬다. 쉿, 쉿. 괜찮아. 나는 네 친구야. 그리고 저기 안 보이니? 저 사람은 토마야. 토마도 네 친구란다. 아이는 점차 진정되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엄지손가락을 입에 문 채 말했다. 구멍으로 소리 질러서. 그래, 열쇠 구멍. 우리 서로에게 속삭였잖아. 언니는 우리 엄마 알아? 엄마 데려올 수 있어? 응? 아이의 물음에 키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나는 바로 위층에 살아. 그리고 토마도 마찬가지야. 토마가 가까이 와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토마를 의심스레 바라보다가 키라를 꼭 잡았다. 토마가 천장을 가리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방 위에서 살아. 그래서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가 노래하는 소리? 응? 토마가 웃었다. 그래. 네가 부르는 노래는 정말 아름다워. 아이가 얼굴을 찌푸렸다. 사람들이 나한테 새 노래 끝없이 배우게 해. 새 노래? 키라가 묻자 조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반복하래. 모두 외우게 해. 옛날에는 노래가 그냥 저절로 나왔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내 머리에 새 노래 억지로 집어넣어. 그래서 이 가련한 머리께서 너무나 아파. 아이가 따은 머리칼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른 같은 이상한 말투 때문에 키라는 동정어린 미소를 머금었다. 도마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위층 방과 똑같은 가구가 대부분이었다. 침대, 높다란 나무 서랍, 식탁 하나와 의자 2개. 조, 너 높은 곳에 잘 올라가니? 토마가 갑자기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눈살을 찌푸리고 입에서 엄지손가락을 뺐다. 습지에서, 습지에서 나무 자주 올라갔어. 하지만 내가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가 때렸어.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면 들판으로 끌려간다면서. 도마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마 그건 사실일 거야. 그리고 네 엄마는 네가 다치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야. 끄는 자들이 들판으로 데려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 야수들이 잡아가. 조가 말했다. 엄지손가락이 다시 입으로 쏙 들어갔다. 하지만 잘 봐. 네가 저 위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토마가 서랍 꼭대기를 가리켰다. 아이는 크게 뜬 눈으로 토마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저 위에 똑바로 선다면, 그래서 아무 도구나 들고서 천장을 때리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빙그레 웃자 토마는 재빨리 덧붙였다. 아니야. 장난으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만 그래야 되는 거야. 지금 한번 해볼까? 응? 조가 진지하게 물었다. 기라는 아이를 들어 바닥에 내려주었다. 아이는 의자에서 식탁으로 그리고 식탁에서 서랍으로 유연한 동물처럼 올라갔다. 그래서 서랍 위에 자신만만하게 섰다. 잠옷 밑으로 가느다란 다리가 드러났다. 도구가 필요해. 도마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키라는 뭔가를 떠올리고 욕실로 갔다. 예상대로 나무 손잡이가 달린 두툼한 머리빗이 싱크대 옆 선반에 있었다. 이걸 써봐. 키라가 빗을 아이에게 건넸다. 꼬마 가수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팔을 뻗어 빗을 받았다. 그리고 빗 손잡이로 천장을 쳤다. 도마가 아이를 내려서 침대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그거야, 줘. 우리가 필요하면 바로 그 신호를 보내. 하지만 절대 장난치지 마.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래야 돼. 키라도 말했다. 그리고 설사 네가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우리가 가끔 찾아올 거야. 돌보는 자가 간 다음에. 키라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준 다음 토마에게 머리빗을 건넸다. 자, 토마, 이걸 제자리 갖다 줄래? 그리고 조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가야 돼. 하지만 바로 위층에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훨씬 좋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축축한 엄지손가락은 다시 입속으로 들어갔다. 키라는 이불을 펴며 말했다. 그럼 잘 자라. 키라는 한동안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언가 빼먹은 것 같았다. 막연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키라가 조처럼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있었던 무엇이었다. 키라는 직관적으로 아이를 향해 목을 숙였다.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었지? 키라는 조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댔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린아이가 조그만 입술을 키라의 얼굴에 대더니 만족한 듯 속삭였다. 살짝 키스네. 우리 엄마 같아. 키라와 토마는 위층 복도에서 헤어져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늦은 시각이었다. 아침이 되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자두어야 했다. 침대에 누울 준비를 하면서 키라는 아래층에서 홀로 겁에 질려 있을 아이에 대해 생각했다. 사람들이 아이에게 배우라고 강요하는 노래는 무엇일까? 도대체 저 아이가 왜 여기 있어야 할까? 고아가 된 아이는 다른 가족에게 넘겨주는 게 전통 아닌가? 하루 전에 토마와 토론한 것과 똑같은 문제였다. 그리고 그때 내린 결론이 바로 정답인 것 같았다. 자신들 세 명은 모두 예술가라는 것이었다. 노래를 하고 조각을 하고 사술을 노는 예술가. 자신들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 가치 때문에 자신들 세 사람은 이곳에서 충분한 음식과 편안한 숙소와 좋은 장비를 제공받는 것이다. 키라는 머리를 빗고 이를 닦은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다. 열린 창문으로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창 아래로는 이제 얼마 후 키라의 염색 정원과 모닥불 웅덩이와 작업실로 변할 움막이 반쯤 완성된 게 보였다. 침대 건너편으로는 작업대 위에 접어서 천으로 덮어놓은 가수 의상이 어둠 사이로 보였다. 비록 방문은 잠겨있지 않지만 자신 역시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키라의 삶은 몇 가지에 바로 이 작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손에서 화려한 색상의 실들이 모여 새로운 모습을 갖출 때 느꼈던 예전의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의상은 이미 키라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키라는 작업을 하면서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익혔다. 자신의 손가락을 거쳐간 역사들, 수많은 나날에 걸쳐 세밀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이제는 거의 그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키라의 두 손과 마음이 갈망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다. 토마 역시 불평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꼬마 가수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는 사람들이 내 머리에 노래 억지로 집어넣어 라며 흐느꼈다. 아이도 예전처럼 자기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 키라도 마찬가지였다. 키라의 두 손도 의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예전처럼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의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예전의 자유로운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키라는 얼굴을 침대부에 파묻은 채 처음으로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